계속해서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최초 제보자가 청와대 브리핑 때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. 결국 언론이 추적하고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본인도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. 입장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예. 송병기 부시장은 이제 울산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얘기가 뭐 이미 울산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제 그 건설업자의 그 비리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저기 지금 나오는 대부분 알려진 얘기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.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예. 울산시에서는 뻔히 아는 얘기들이 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단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행정관하고 만나서 전화 통화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, 있으니까 그렇죠. 일단 이 두 개는 좀 이렇게 약간 괴리가 있어요.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는 있겠죠. 통화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좀 SNS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서로 각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 통화를 한 다음에 이름들도 나오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. 그 자세한 거는 좀 이렇게 이름 같은 건 나중에 해달라. SNS로 찍어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하죠. 근데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죠. 예. 그 단정할 그게 수는 뭐죠. 없는 예. 것이고 모든 게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. 어쨌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선거 때 어떤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의 의혹이잖아요. 이게 예. 지금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을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것은 아닌지란 이런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어쨌든 오늘 송병기 지금 부시장의 이 기자회견으로 뭐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아직 그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. 지금 뭐 일부에 그렇습니다. 얘기하면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 약간 가공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청와대는 그렇지 않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묘한 게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. 청와대 행정관이 지역 광역시의 부시장을 통화하는데 그냥 오랜만이요 안부만 하고 물었을까? 그걸로 긴 통화를 했을까? 그냥 아니면은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갖다 분명히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닐까? 이제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글쎄 뭐 다른 그런 의심, 합리적인 의심이죠. 예. 합리적인 의심인데 둘이 워낙 친한 사이라면 자주 통화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자주 통화한 사이 같지 뭐 않던데. 표현으로는 그저 몇 번 만나고 만났다. 뭐 통화도 가끔은 하고 이렇게 갖고 표현이 한다 돼 이런 있으니까요. 건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이라면은 아무런 일상적인 그런 안부만 나누지는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은 가능하죠. 그거조차 이제 우리는 단정 못합니다만. 근데 이제 기자들이 흔히 시쳇말로 쓰는 이제 좀 별로 이렇게 예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빨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그런 거 있죠. 곳곳에 자기의 이제 정보원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인들을 심어놓고 정기적으로 삥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돌려요. 정보를 수집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그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송철호 시장이잖아요. 예. 측근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막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은 뭔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서로 통화를 했다.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이 송병기 시장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알려달라 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제일 큰 이제 그게 문제점인 것 쟁점이죠, 같습니다. 그게. 누가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래 그 뭔데 하고 뭔데요, 물었는지 뭐. 아니면 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? 대답 좀 해주시오. 이렇게 물었는지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. 예. 그거 하나 밝혀진다고 모든 게 밝혀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하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이제 단초는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뭐 먼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더라도 울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캐물으면서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하고 자꾸 했다면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또 혐의를 갖다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쓰는 언론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뭐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, 하명 수사 의혹 이런 거 아닙니까? 하명이라는 건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지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그 의혹들을 많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허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.
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했는지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근데 만약에 이제 울산 이제 부시장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큰 문건으로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,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까지 더했다면 이건 좀 그거는 이제 달라지죠.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제보가 된 것을 그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느냐. 그렇죠. 그대로 이첩했다면 뭐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되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첩한 거 가지고 얘기가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부비서관실이 그 업무 영역이니까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뭔가 이른바 가공을 했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첩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되죠.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, 지금. 가공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, 지금. 만약 가공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그건 또 하명수사 쪽으로 이렇게 추가 좀 기울 수 있는 거예요. 프레임이 글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, 지금. 그리고 최초 제보자를 왜 안 밝혔냐? 브리핑할 때 여권 인사를 안 밝힌 거 아니냐?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또 부담이 커지니까. 그런데 그게 아니다.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름을 갖다 밝히느냐?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? 글쎄, 뭐 전 양쪽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뭐 어쨌든 울산 현재 부시장이기 때문에 밝히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죠. 이 의혹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제보자나 뭐 취재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취재원은 아닙니다만 제보자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. 청와대 입장에서도. 물론 이제 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제 제보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럼 또 다시 많은 또 일파만파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어렵습니다. 결국 최초 제보자는 지금 시장의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. 근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? 한 달이 건너서 자기한테 건너왔습니다만. 글쎄, 그거는 저도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행정관한테 전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물어봤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? 이거 어디서 난 건가? 둘이 얘기하다 알게 된 거냐,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거냐, 뭐 저기 그 행정관이 이제 얘기를 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개연성이 좀 있어요. 근데 아직 뭐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마저도 확정할 수 없죠.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글쎄 어떤 비위 사실이 적혀 있는 제보 문건이 왔을 때 잘 취재해서 작성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. 누구한테 들었어? 이 정도는 그게 좀 나올 수가 일상적으로 그렇죠. 뭐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. A 행정관이 이제 검찰에 불려갔는데 결국 어떤 것들을 조사받았을까요? 뭐 지금 말씀 나눈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? 이제 그 어떤 얘기를 나누냐, 누가 먼저 얘기 꺼냈느냐,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.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사건이 정말로 정치적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냐,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? 시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통화를 했다고 치면 그 통화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 한참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통화를 했으면은 그냥 안부 전화를 그렇게 길게 일과중에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본인들은 기억 속에 언제쯤 통화인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. 통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. 그건 통화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면 알 거고. 그건 알 수 있는 거고. 근데 교수님 그냥 맨 처음에 이첩받은 그 메모라든가 그 문건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? 저도 그 생각 좀 들어요. 그거를 보여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게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텐데 아직 그 문건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냐 생산이냐 아니면은 이첩받은 아니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이첩했느냐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청와대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조금 사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청와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.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또 그 문장 하나하나 때문에 또 이걸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음직하고.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릴 개연성이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초에 전달받은 내용을 메모한 거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더 붙여졌냐를 그게 굉장히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. 금방 알 수 있겠군요. 맨 처음에 받을 때와 나중에 내려보낼 때, 그 내려보냈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쪽이 오했는지 이첩인지 이런 건데 거기서 이렇게 플러스가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
별 중요하지 않은 게 첨언이 됐는지 아니면 상당히 결정적인 첨언이 됐는지 그건 좀 청와대는 뭐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갖다가 너무 확대하거나 왜곡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뭔가 갖고 있는 걸 빨리빨리 내놓으면 그걸 또 지켜보면서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